(2008년 9월) 위험한 놈을 만난지도 몰라 라는 스레를 세운 1. 이 스레가 점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투채널 탑클래스의 위험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게 되었던 겁니다. 위험한 놈을 만난지도 몰라. 우선 1은 주차장에 갔을 때 그 위험한 놈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1이 사는 아파트와 주차장 주변으로는 180cm 정도의 울타리가 있어 반대편 쪽은 내리막길로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서 봤을 때 서서히 모습이 사라질 텐데, 그 이상한 놈은 어깨에서 위쪽으로 계속 보였고 1은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결점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좋은 스레 주민들은 1의 글과 그림이 개떡 같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키가 크고 모자를 쓴 모습으로 미루어 팔척 귀신 아니냐고 하죠. 그리고 이 위험한 놈은 가 아니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웃고 있었다고 1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은 도호쿠 지방에 살고 있다는데 이 이야기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1의 문장력과 그림의 레벨이 낮은 것으로 1의 학력을 묻는 스레 주민이나 오히려 1이 무섭다는 스레 주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보내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며 살짝 화를 냅니다. 1은 문장이나 그림이 엉망인 건 인정하지만 스레 주민들이 말하는 팔척 귀신은 아니라는 것. 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웃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레를 이어나갈 생각을 잃어버렸는지 변변치 못해 죄송했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레 주민들 중에는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 후쿠시마구만, 그자는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어쩌면 꽤 유명한 놈일지도 모르겠어. 소문이긴 한데 말을 걸거나 만지거나 가리켰다간 영원히 그 사람이 쫓아다닌대. 웃으면서 재수없으면 죽을지도. 소문이라서 틀렸다면 미안 하고 1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1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주민들. 울타리 너머 쪽은 내리막길이라 내려가는 사람들은 울타리 위쪽으로 보이지 않게 될 텐데 계속 보이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1은 스레 주민들의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해 나갑니다. 첫 번째 충고에 대해서는 최근 이사 온 터라 후쿠시마 소문은 모른다 라는 것. 스레 안에서 화제가 되었던 팔척 귀신과는 다르게 기형적으로 머리가 푸석하고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그 위험한 놈이 아직 울타리 근처에 있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1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위험한 놈은 그대로 걸어서 가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레 주민들은 이놈을 추적해서 발자국 같은 걸 조사하진 않았냐고 1에게 묻죠. 그러나 1은 한심하게도 오토바이 그늘에 숨어 있었다며 계속해서 패닉에 빠진 상태라 추적할 순 없었어요 라는 말을 솔직하게 합니다. 여기서 어느 주민에게서 비슷한 것을 봤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아크로바틱 사라사라 라는 이름으로 저녁 6시 정도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지면에 닿을락말락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전철 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등의 전설이 있다는 바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주민은 무려 3번이나 본 적이 있었고 너무 섬뜩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라사라란 푸석푸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스레 주민이 아크로바틱 사라사라를 낮, 밤 중 언제 봤냐고 물었더니 밤에 봤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1의 그림에서는 입에서 액체가 흐르고 있어 입에서 피가 나오고 있었냐? 이빨 모양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중 어느 쪽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1은 이 질문에 피는 안 나오고 사람 이빨이 커진 느낌이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1에게 또 만난다면 보고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1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은 1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4시간 후인 새벽 3시 21분
잠들어 버렸다는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그러더니 댕댕이랑 같이 자기로 했습니다 라며 사진은 다음날 찍어서 설명하겠다는 글을 남기고 일은 다시 스레를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 스레 주민들은 아침이 됐으니 생존 확인을 위해 일을 부릅니다. 그러나 일에게서의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동안 스레 주민들은 아크로바틱 사라사라에 흥미를 느끼고 조사해봤지만 검색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한 아크로바틱 사라사라보다도 아쿠사라라는 이름 쪽이 좋다고 제안하는 스레 주민이 나타나 그 뒤에 스레 안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자 후쿠시마현에 산다는 스레 주민이 아쿠사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나타납니다. 그 스레 주민에 의하면 아쿠사라 때문에 친구 하나가 실종됐다는 것으로 친구 넷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밤중 자정쯤에 역전 벤치에 아쿠사라가 나타났고 친구 중 하나가 취한 김에 말을 걸어봤다는 것. 그리고 아쿠사라를 살살 약올리는 말투로 말을 거는 친구를 위험하다고 생각해 친구를 잡아 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친구에게서 수수께끼의 문자 4통이 온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은 1. 다음에도 같이 한잔해 라는 문자. 2. 집안을 어둡게 하고 자려고 해도 빨간빛 같은 게 방해가 돼서 잘 수가 없어. 3. 그놈이 온 것 같아. 말 걸어서는 안 됐어. 4. 욕실이 새빨개 라는 내용으로 거기에 답장을 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을 마치고 그 친구의 여친의 전화로 친구가 실종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후쿠시마 스레 주민에 의한 글의 정보에 스레 주민들은 흥분, 그 외의 정보도 알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쿠사라는 전신이 빨간 옷으로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눈은 푹 파여있는 것처럼 없는 데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왼팔에 무수한 상처가 있고 어느 곳에라도 나타난다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은 일이 만났던 게 어쩌면 아쿠사라였던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죠. 그리고 같은 도호쿠 지방의 미야기현에 사는 어느 스레 주민도 아쿠사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는데 사다코보다도 위험한 느낌이었다는 것. 게다가 여기서 자기가 진정한 요괴 같은 존재라는 것도 있고 요괴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아는 스레 주민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요괴 다카온나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왠지 갑작스레 낚시 선언을 하는 일. 모처럼 달아올라 있던 스레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게 주민들은 화가 나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의 낚시 선언으로 인해 스레는 아쿠사라와 다카온나로 화제가 옮겨갔던 겁니다. 그 후 스레 주민 안에서 아쿠사라는 5년 전 빌딩에서 뛰어내린 여자의 홀령이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옷이 빨간 이유는 피로 물들었기 때문으로 빌딩 자체도 3년 전에 철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쿠사라에 관계되었다간 어디에서나 나온다는 것으로 도호쿠 지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인 듯. 이 스레 주민도 처음에는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한밤중에 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빨간 옷의 여자를 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지만 그 후 다시 입구를 확인해봤더니 없어진 것에 안심합니다. 하지만 손을 씻다가 시선을 느껴 그 시선을 따라 눈을 향했더니 화장실 칸 안에서 위로 얼굴을 내밀고 아쿠사라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 그 얼굴에 눈은 없었다는 것. 그 상황에 놀라 그대로 집까지 뛰어돌아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 불을 켠 채 아침까지 깨어있기로 했다는데요. 새벽 2시 정도 됐을 때 벽과 가구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욕실의 물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놀라면서도 문을 잠그고 욕실에서 방으로 돌아오자 왠지 불이 전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커튼 틈을 봤더니 아까 화장실에서 만났던 그놈이 3층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가서 재워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만 친구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서 자판기 옆 등에서 나타나는 등 몇 번이나 아쿠사라를 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 일도 없이 평소처럼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찌엄담에 부들부들하는 스레 주민들. 그러는데 다른 스레 주민이 그놈이 아쿠사라의 특징인 모자를 쓰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스레 주민은 어둡고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검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일이 다시 스레로 귀환합니다. 아무래도 낚시 선언은 거짓말이었다는 모양으로 일은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 기절했었다는 것. 스레 주민들은 일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만 일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아쿠사라가 원인은 아닐까라며 걱정합니다. 여기서 일은 사고의 경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일은 다음날이 쉬는 날이라서 수족관에 혼자 갔었다는 것. 그리고 5시쯤 니가타를 벗어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무거워졌다 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위에서 쿵 하는 작은 충격이 왔고 누군가가 타고 있는 무게를 느꼈다고 합니다. 일은 작은 충격에 공포를 느낍니다만 무시하고 그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은 누가 뒤에서 우욱 앉는 듯한 감촉을 느꼈다는 것. 그래서 일은 나를 유혹하려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보이더니 강한 충격을 받고 의식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라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일은 단독사고를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사고로 일은 양다리와 왼팔 골절이라는 것으로 숨을 쉬면 가슴이 괴롭다고도 합니다. 일이 말한 이 사고 경험담으로 낚시가 아니고 진짜였다고 스레 주민들은 느끼는 것과 함께 일이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아쿠사라라는 게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어느 주민. 친구는 멀리서 버스로 통학하고 있어 집에 갈 때쯤에는 사람이 거의 다 내리는데 그날은 드물게도 머리가 굉장히 긴 여성이 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더니 그 여성도 같이 내렸습니다. 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 집을 향했는데요. 위화감을 느껴 뒤를 돌아봤더니 바로 뒤에 그 여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친구는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 얼굴을 봤다가 엄청난 공포로 인해 도망쳤다는 것. 그러자 스레 주민들은 아쿠사라 체험담이 너무 많은 것과 이건 도시전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흥분한 모양으로 스레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키가 큰 여자 요괴는 아쿠사라나 다카온나뿐만 아니라 시마네, 도토리 지방에는 나나히로 니오보라는 11~2m나 되는 여자 요괴가 있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호쿠 지방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도 점점 아쿠사라를 목격했다는 글을 올리는 주민들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스레 주민의 정보에 의하면 일하는 곳에서 보이는 집 지붕에 새빨간 코트를 입은 머리가 긴 여성이 서 있었다는 것. 처음에는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가 롱코트를 입고 지붕 위에 있다는 게 이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뿐이어서 섬뜩해져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창문으로 보였던 게 정말 위험한 놈이 맞을까 물어봤는데 그 말에 대해 팔척 귀신은 봉인당한 마을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어디에 출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대답하죠. 그리고 이 스레 주민은 도호쿠 지방이 아니고 이바라키현에 살고 있다는 모양으로 어디에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절망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지역에서 본 사람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스레 주민이 목격했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요소가 없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즉 그건 사람 아니었냐는 말이었죠. 말을 듣고 보니 분명히 요괴라고 할 만한 행동은 없었다 라는 것. 그러나 노부부 둘만 사는 집 지붕에 일반 사람이 롱코트를 입고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관동 지방까지 왔다는 것에 겁을 집어먹는 주민도 나타났고 글의 형식으로 봤을 때 이 아쿠사라를 봤다는 주민은 여자 같은 냄새가 난다면서 팔척 귀신이나 아쿠사라는 남자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아쿠사라를 목격했다는 이 스레 주민은 역시 여성이라는 걸 밝히며 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쿠사라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는 이 스레 말고 다른 곳에서는 없다는 것으로 여자라고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며 겁을 먹고 있었죠. 계속해서 아쿠사라와 팔적 귀신 비슷한 걸 봤다는 스레 주민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면 글을 올리겠다며 이런 체험은 처음이라 처음엔 기뻤는데 다시 스레 글을 읽어보니까 무서워졌다는 것. 새로운 목격 정보에 기뻐하는 스레 주민들이었는데요. 이 주민이 더한 공포를 낳을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일하는 곳에서 아쿠사라를 봤다는 스레 주민은 지붕 위에 또 그 여성이 서 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습니다. 이 기묘한 사진에 스레 주민들은 아무것도 찍혀있지는 않지만 사진 한가운데 찍힌 빛의 입자가 태양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태양은 사진에는 찍히지 않는 위치에 있어 빛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 후 다시 한번 찍어 올린 이번 사진에는 검은 입자가 찍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레 주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사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그 뒤로도 스레 안에서 아쿠사라 비슷한 목격 정보를 다른 게시판에서 가지고 오는 주민도 있었죠. 그 내용은 여고를 다니던 3년간에 걸쳐서 빨간 코트의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것. 거듭되는 공포체험에 아무것도 아닌 빨간 코트조차 공포를 느끼는 겁쟁이 스레 주민들. 그러는데 여기서 새로이 관서지방에서의 정보도 나옵니다. 오사카 우메다 지하에 있는 제가 한번 다뤘던 세메 광장, 즉 이즈미노 히로바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푸석한 긴 머리의 여성이 나타나며 그 여자의 눈은 도려낸 것처럼 없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목격 정보에서는 빨간 미니스커트와 재킷에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30m 정도의 깎아지른 절벽에 웅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엄청난 시골의 산으로 너무도 섬뜩하게 느껴졌다는 것. 그러나 30m의 깎아지른 절벽에 웅크리고 있으면 구해줘야지 라는 주민들의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스레 주민이 말하기를 당연히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목격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왠지 그 순간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 여자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목격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경. 와이프가 아쿠사라 같은 걸 본 모양으로 창밖에 빨간 사람이 있어. 눈이 라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무서우니까 보고 오라고. 이 스레 주민은 졸려서 보러 가는 신용만 하고 거실에서 잤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 돼서 자세히 생각해봤더니 자기 집은 4층인데다 창밖에는 서 있을 곳도 없어서 거기서 목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빨간 사람, 눈이라는 그 말이 이 스레에서 목격담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쿠사라는 아닐까 생각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목격 장소는 지금까지 목격 정보가 없었던 히로시마현이라고 합니다. 이 히로시마에서 목격했다는 스레 주민은 지금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다라며 당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새벽 2시 무렵에 고양이가 창가에 올라 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3시 무렵에 책을 다 읽고 방을 나서려 할 때 고양이를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방을 나서려는데 통 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커튼을 열었더니 거기에 빨간 옷을 입은 머리가 긴 여자가 창밖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머리 긴 여자가 이쪽을 향하자 눈이 뻥 뚫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서둘러 고양이를 안고 침실로 가서 자고 있는 남편 옆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지금까지 시마네현에 사는 자기는 관계없다고 안심하던 스레 주민도 아쿠사라가 주곡구 지방까지 목격 정보가 있다는 것에 웃을 수 없게 됐다며 공포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다시 공원에서
아쿠사라를 만났다는 주민이 글을 올립니다. 최근엔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서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을 마치고 매번 지나가는 공원에서 집까지의 5분 사이에 몇 번이나 아쿠사라를 보고 말았다는 모양으로 지나쳐가도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레 주민의 말로는 무사히 귀가는 할 수 있지만 아쿠사라가 무서워서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전화로 약속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더니 욕실에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서 돌아봤더니 욕실 문틈으로 가늘고 상처투성이의 하얀 손이 오라고 손짓했다는 것으로 이 스레 주민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현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집을 봤더니 창문에 아쿠사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로 친구 집으로 도망쳐왔다라는 거죠. 사진을 찍을 여유 같은 건 없었고 그림도 잘 못 그리니 어떡하냐며 탄식합니다. 여기서 어느 주민이 간단히라도 좋으니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결과 공원에서 목격했던 주민은 그림은 그렸지만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 아니냐며 자학했던 겁니다. 여기서 스레 주민들은 아쿠사라가 친구 집에도 나타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지만 자기 집에 소금을 쌓아 놓았는데 아침이 되면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제대로 찍힐지 모르지만 일단 찍어보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러는데 아까 일하는 곳에서 아쿠사라를 봤다는 주민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모양으로 경찰도 왔다는 것. 다음으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라며 불안한 느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온 것을 찍은 사진을 보고 스레 주민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스레에서는 일 이외의 글로서는 두 번째 피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보가 나왔으니 아쿠사라 전설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주민들은 처음은 이렇게까지 난리가 날 줄은 생각도 못한 모양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체험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아까 일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글을 올렸던 주민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게 걱정이다 라며 드물게도 사람을 걱정하면서도 아까 올라왔던 아쿠사라 사진을 보고 지붕 위에 얼굴이 있는 것 같다고 물어보는 어느 주민. 그러더니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 얼굴이 보인다는 스레 주민들이 나타나 검은 부분이 머리카락이고 흰 부분이 얼굴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지금 본인은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아쿠사라인 듯한 긴 머리의 여성이 이쪽을 향하는 얼굴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홋카이도의 어느 주민이 초등학교 때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새빨간 코트를 입은 엄청 큰 여자가 있다는 것으로 정말로 쫓긴 학생도 나와 학부모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교사를 동반한 집단 학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본 애들의 이야기로는 머리가 길고 눈이 새까맸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늘어나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스레 주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능한 주민이 나타나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흐름은 일이 위험한 것을 본 뒤 스레를 세웠고 그 후 일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을 봤던 사람들에게도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 목격자가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주민은 아쿠사라의 특징을 더 올립니다. 길고 부스스한 머리에 모자를 쓰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로 이상하게 키가 크고 눈은 도려낸 듯 없다고 정리하죠. 여기서 아쿠사라의 사진을 찍겠다는 말을 남겼던 스레 주민의 친구가 나타납니다. 약속했던 스레 주민은 밤 10시에 일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통화 중이라는 것. 그리고 11시 정도에 전화, 문자 모두 내가 답변이 없으면 대신 글 올려줘 라는 약속을 받아 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올리겠다는 그 주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질문이 쇄도하죠. 그러자 사진을 약속했던 스레 주민이 너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이 친구 집으로 왔다는 것. 아쿠사라의 특징은 빨간 모자와 원피스로 어느 쪽 팔인지 엄청나게 베인 상처와 왼발에다 눈이 없다는 것밖에는 듣지 못했고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는 오지 말아줘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준 이 친구에게 스레 주민들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겠다는 이 스레 주민의 무사를 기원했던 겁니다. 그 후 다시 홋카이도에서 아쿠사라를 봤다는 정보가 올라왔죠. 항상 빨간 모자와 코트에 푸석푸석한 머리로 의족을 써서 걸을 때도 있다는 것. 게다가 공중 목욕탕에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을 모두 읽은 어느 스레 주민은 완벽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도호코이는 조금 나쁜 신이라는데 이와테현 히라 이즈미시의 주손사라는 절에서 봤던 두루마리에 있던 그림과 아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쿠사라와 팔척 귀신의 정보를 어느 스레 주민이 정리합니다. 아쿠사라는 갑자기 나타나는 기행을 하며 모습은 빨간 코트에 모자를 쓰고 왼발에 눈알은 없다는 것. 또한 아쿠사라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스토킹을 하며 위해를 가하고 스레 안에서도 피해자가 있고 모습도 똑같고 팔에는 손목을 그은 듯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척 귀신은 습격한 사람을 쫓아가 죽이고 맙니다만 이것은 목표가 남자 한정으로 모습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쿠사라의 정체는 빌딩에서 투신한 여자의 홀령 또는 현대의 다카온나라는 두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팔척 귀신도 육지에 올라온 이소온나 또는 정체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소온나란 바닷가에 나타나 긴 머리를 휘감아 사람의 생피를 빨아먹는다는 여자 요괴를 말합니다. 그러는데 다시 새로운 정보를 스레 주민이 올렸습니다. 1년 전 집에서 한밤중에 아버지가 저리 가! 라는 소리를 질러서 이 주민과 엄마는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만 아버지는 엄청 큰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는 며칠 뒤 뒷마당에서 넘어져 머리를 세게 부딪혀 입원했다고 합니다만 큰일은 나지 않고 무사히 퇴원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입원하던 기간 중 집 근처에서 남자들만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 스레 주민들은 1년 전 체험담에 부들거리면서도 자세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로는 사람 모양을 한 시커멓고 큰 그림자가 방구석에 서 있어서 나가! 라고 했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던 엄마는 보지 못했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다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무서웠다는 것. 두 분 다 영감은 없어서 지금에 와서는 잠이 덜 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서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레 주민은 교고현 고베시에 산다는 모양으로 이 소동 속에서 입원 중이었던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그 이후로 이 소동은 딱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돌아가신 분은 의식불명으로 몇 년 동안 입원해 있었으니 큰 사람은 보지 못했을 테니 관계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스레 자체만 해서도 15명 정도의 목격자가 있는 것 같았죠. 여기서 어느 스레 주민은 아쿠사라의 습격을 걱정하는 스레 주민들에 대해 만날 확률을 계산합니다. 67만 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이 쓰잘데기 없는 계산력으로 도쿄도로 예를 들면 18명이 아쿠사라를 만날 수 있다 라는 한가함의 극치를 달리는 정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레 주민에 의하면 아쿠사라가 투신한 빌딩이 헐린 원인을 아는 관계자는 몇 명 정도밖에 없다는 말을 꺼냅니다. 이 주민의 말로 당시 27세였던 어느 여성 사원이 임신 9개월 때 상대 남자가 도망가 버렸고 아이를 낳은 여성 사원은 새벽 2시를 넘어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체는 엉망이었고 팔에는 무수한 상처가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은 피로 물들었고 눈알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게 빌딩 10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뛰어내렸던 이 여성이 8m 정도를 기어간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일했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로는 몇 명이나 되는 사원들이 투신했던 게 원인으로 빌딩이 해체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피투성의 긴 머리 여성이 나오는 적도 있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느 스레 주민은 빌딩에서 여성 사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쿠사라가
후쿠시마에 나오는 이유를 납득합니다. 다만 키가 큰 것도 기어간 거리만큼의 길이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스레 주민은 빨간 옷의 변태들은 어느 지역이나 있을 법하다는 이유로 근처의 변태가 요괴화했다는 설을 제창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여기서 사라진 일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입원해 있을지도 모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이 스레를 알려준 것으로 알게 된 정보 같았죠. 이 정보에서는 병원에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용태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망한 환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이 스레에서 사라진 시점과 똑같다는 것으로 이 환자는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글로 인해 정말로 팔적 귀신 아니었냐라며 스레 주민들은 놀랍니다. 팔적 귀신 이야기에서는 홀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귀신은 여성으로 약한 남자만 노린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설명에서는 뒤에서 끌어안는 느낌이 나고 충돌 사고가 났다며 이때 팔적 귀신이 좋아하게 된 남자를 데리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로도 일이 스레로 귀환하는 일은 없이 스레의 글이 천을 넘어가면서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주민들에 의해 이 스레는 막을 내렸습니다. 일이 위험한 놈을 만났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스레였습니다만 많은 목격 정보가 나오고 피해자도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정보들이 투채널 특유의 장난들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놈은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격 정보들이 애매한 게 사실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존재는 저는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심령체험을 할 수 있다는 히토리 카쿠렌보는 혼숨,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하자며 스레 주민들을 꼬시는 일. 한 명의 주민이 이 유혹에 당합니다만 그 누구도 예상 못할 공포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혼숨, 히토리 카쿠렌보. 2007년 4월 21일 새벽 2시 4분. 착한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을 심야에 혼숨이란 놀이를 하자며 이리 글을 올립니다. 혼숨에 필요한 물건으로 솜을 뺀 손발이 있는 봉제 인형, 인형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쌀, 바늘, 붉은 실, 식칼이나 커터칼,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 한 컵 정도의 소금물. 준비가 끝나면 2시 30분까지 참가자들을 모집한다는 일. 그리고 10분이 지나도 참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기다리기로 하면서 3시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1. 봉제 인형 속의 솜을 전부 뺀다. 2. 인형 속에 쌀을 채운다. 3. 자기의 손톱을 잘라 한 조각을 인형 안에 넣고 꿰맨다. 4. 다 꿰맸다면 그대로 딸린 실을 인형에 둘둘 말고 마지막에는 실을 묶는다. 너무도 괴상한 준비를 하게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3시에 혼숨을 시작하게 되면 인형에다 이름을 붙이고 처음 술래는 땡땡이야 라면서 인형을 향해 3번 말한 뒤 인형을 욕조 안에 넣어 물에 가라앉히고 방으로 돌아오라는 것. 그 후 집안의 불은 모두 끄고 TV만 켜둔 채 눈을 감고 하나, 둘, 10까지 세면 식칼을 들고 욕조에 있는 인형에게 땡땡 찾았다 하면서 식칼로 인형을 찌른 뒤 다음은 땡땡이 술래
하면서 시카를 놔두고 욕실에서 도망쳐 숨기까지가 일련의 흐름이라는 거죠. 끝내는 방법은 나중에 일이 올리겠다며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일은 마지막으로 숨을 때의 주의점도 올립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됨. 불은 반드시 다 끌 것. 숨어 있을 때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이 스레를 보고 있으면 실황도 가능. 이런 것들을 남기고 일은 참가자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3시가 되었어도 참가자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홀로 남겨지게 된 일은 나 홀로 축제다 하면서 수수께끼의 축제 개최를 선언, 자기 혼자 즐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향해 혼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신경이 쓰인 스레 주민들. 일은 질문에 답변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누군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레 주민들 중 한 명의 참가자가 나타납니다. 준비는 이미 마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된다는 것으로 댕겨올게요 하는 느긋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일은 이 참가자에게 조심하세요, 걱정하며 소금물을 숨을 곳에 갖다 뒀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는 이미 옷장에 숨었다면서 소금물을 주방에다 놓고 왔다라며 걱정하는데 가지러 가도 될까요? 하고 일에게 질문합니다. 일은 이 참가자, 통칭 참에게 가지러 가는 걸 말립니다. 또한 일은 계속해서 TV는 켜져 있는지를 참에게 묻습니다. 참은 소금물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받아들이고 TV는 켜둔 채이고 소리도 잘 들린다고 대답합니다. 참에게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닌가 하여 스레 주민들은 점점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몸에 이변이 나타나죠. TV 소리가 안 들리게 됐다며 참이 공포를 느껴 혼숨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일은 참에게 어떻게든 안정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소금물을 가지고 숨으라고 쓰지 않았던 걸 사과하는 일. 그러면서 일은 자기가 먼저 혼숨을 끝낼 테니 기다리라며 옷장에서 나오면 안 된다며 참에게 못을 박습니다. 참도 안정을 회복했는지 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스레 주민들도 이 일련의 흐름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게다가 참은 사랑 기척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일은 참에게 가만히 기다리라며 혼숨 끝내는 방법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나와 욕실로 향한다. 인형이 욕실에 있다면 인형에게 컵과 입안에 있는 소금물을 뿌린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를 3번 외치고 인형은 꼭 버린다. 태우면 더 좋다는 것. 그럼 혼숨은 끝난다고 일은 말합니다. 여기서 참은 소금물 없다고요 라며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만 일은 조용히 기다려 하며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일은 참에게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근처에 사는 친구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참은 일단 친구에게 연락을 한 거죠. 이런 참의 상황에 부들부들 떠는 스레 주민들. 참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옷장 밖에서 누군가 뭔가를 두들기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도 이상해질 것 같다고 참은 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지만 일도 대처법을 모른 채 누가 좀 도와줘 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참을 응원하죠. 참은 계속해서 상황을 올리는데 뭔가가 떠들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뭔가는 들린다 라는 말이라고 해서 공포는 점점 심해져 갑니다. 아침이 되면 괜찮아질까라는 질문에 일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일도 혼숨하는 방법은 친구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는 모습. 여기서 어떤 스레 주민이 참이 혼숨했었던 인형은 어떤 건지 묻습니다. 참은 조그마한 미키 인형을 썼다는 것. 그러자 참에게 들리는 소리가 미키 목소리일 거라는 둥. 스레 주민들은 제멋대로의 상상에 들끓습니다. 여기서 일은 그런 게 아니고 혼숨을 하면 나타나는 뭔가라는 건 인형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은 미닫이문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엄청 궁지에 몰려있는 건지 이제 옷장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꺼냅니다. 일은 나가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 전력을 다해 나가는 걸 말렸고 스레 주민들도 거기에 가세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길 권유합니다. 참은 옷장에서 빠져나갈 용기는 나지 않아 숨어서 기다립니다. 뭘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참. 그러다가 들리는 목소리가 아까와는 다르다며 보고합니다. 그래서 스레의 공포는 점점 더해져 갑니다. 일은 혼숨을 알려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만 시간이 새벽 4시 반이니 당연히 받질 않습니다. 스레놈들은 현장감 개쩐다며 참에게 실황하길 원하면서 순수하게 응원하는 건지 재미로 응원하는 건지 모를 글들을 올리는데요. 참은 이런 응원에도 실황 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 융통성 없는 답글을 올렸던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참이 사는 지역 일출 시각을 조사해보자며 참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묻기 시작하자 참은 오키나와의 아마미 섬에 살고 있는 게 밝혀집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5시를 넘고 있어서 아마미 섬은 이미 해가 떴을 거라는 것. 그렇지만 밝아졌다고 무사히 숨은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참은 역시나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에도 참에게는 계속해서 뭔가를 때리는 깡, 깡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에게 한층 더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시선이라는 말에 공포를 느끼는 스레 주민들. 참의 말로는 시선의 정체는 모르겠고 밖에서 느껴지는 시선이라며 자기가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건 아닌지 생각하기 시작하며 공포를 느낍니다. 일은 친구에게서 들은 혼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만 참을 도울 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혼숨으로 노는 시간은 1~2시간이라고 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참이 옷장에 숨고 나서 이미 2시간 반이 지난 이 상황에 스레 주민들은 절망합니다. 일은 친구와 드디어 연락이 닿았답니다만 그 친구도 선배에게서 들었다는 것. 친구는 선배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기대는 하지 마라, 네 잘못이다 라고 단언했다면서 미안 하고 일은 사죄합니다. 이 글에 스레 주민들은 화가 나 책임감 느끼고 똑바로 해라며 이를 힐난했던 겁니다. 그리고 15분이나 참에게서의 댓글이 없는 걸 깨달은 스레 주민들은 참을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참은 아직 무사하긴 한 듯 2시간 반이나 옷장에 갇혀있어 피로에 지쳤는지 옷장에서 나가는 걸 재시도하려고 합니다. 스레 주민들은 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옷장에서 나가기 전에 일의 이야기를 더 기다리는 쪽이 좋을 거라며 설득합니다. 참도 이 말을 듣고 모두 함께 일의 이야기를 기다리기로 하죠. 그 후 일은 스레로 귀환. 선배에게서 대처법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다음 글을 확인한다면 휴대폰 알람이나 착신음이라도 좋으니까 소리가 길게 나게 만들라는 것. 그리고 휴대폰을 옷장 안에 놔둔 채로 숨을 참고 조용히 주방까지 가서 소금물을 마신 후 처음에 쓴 대로 인형에 소금물을 뿌리고 다 뿌린 뒤에 참의 이름을 말하면서 땡땡은 한 번 빠진다를 2번 외치고 끝에 가서 다음은 게이타가 가쿠렌보 하고 끝내라면서 일이 다음에 올린 글을 신호로 시작해줬으면 한다는 것. 참이 도움을 받을 것에 기뻐하는 스레 주민들. 여기서 상냥한 참은 마지막으로 말한 게이타가 일의 이름은 아니냐며 걱정합니다. 그러자 상냥함은 쥐뿔도 없는 스레 주민들도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고 참 너 자신이 제일 큰일이라며 보기 드물게도 설득합니다. 일은 시작 신호 글을 올립니다. 게이타라는 건 선배의 이름으로 참내 집에 있는 귀신을 선배 집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 여럿이 있다면 선배와 일이 번갈아서 없애겠다고 설명. 마지막으로 혼숨을 할 때는 소금물은 중요하다고 거듭 주의를 준 뒤 괜찮다면 다시 이 스레에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일은 스레를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참과 일, 선배, 3명을 응원하며 스레 주민들은 무사를 기원했던 겁니다. 일의 신호를 해서 20분이 흘렀는데 일도 참도 나타나지 않아 스레 주민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의 신호글로부터 24분 뒤 일이 결국 나타납니다. 선배 집에 귀신 둘이 왔었고 그중 하나는 일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귀신 둘은 기어다니는 목이 돌아가 있는 아이와 교복을 입은 남자 중학생의 혼령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보고하고 그중 하나가 일을 향하고 있다며 일은 다시 스레를 떠납니다. 그리고 4분 후 참이 돌아옵니다. 옷장에서 무사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중에는 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과 참에 아이 귀신이 있다는 증언이 맞아떨어져 스레 주민들은 부들거렸죠. 참은 영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에 의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일이 이 스레로 무사 귀환하면 알려졌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원과 걱정을 해준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감동하는 스레 주민들. 참은 자기의 실수로 스레의 흥미가 최고조에 달해서 다행이라며 일이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이 스레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이 지독한 일을 당했고 일은 자취를 감췄다는 최악의 놀이실황 플레이였던 겁니다. 저도 곧 사라질 거니까 절대 찾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투채널에서 일어났던 실황스레를 올려봤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도시괴담 중 하나인 혼숨은 왜 생겨났을까요? 일설에선 어느 대학교가 세상에 어떻게 이야기가 퍼지는지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헛소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혼숨을 실제로 행했다가 여러 기괴한 현상을 체험했다는 후일담도 많았고 결국에는 사건을 휘말리고 말았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무서운 도시전설로서 회자되는 혼숨을 실패담, 옳은 방법, 일어난 사건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사해보도록 같이 하시죠. 그렇다면 혼숨의 발상지는 어디일까요? 그럴듯하게 구전되어 온 혼숨은 역시나 투채널에 의해 폭발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역시 폭발했던 고쿠리산 같은 강령술입니다만 그 내용이 꽤 위험하죠. 우선은 혼숨이란 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혼숨은 다 아시다시피 강령술의 한 종류입니다. 서일본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놀이라고 하기엔 조금 기분이 섬뜩하죠. 앞서 시청하신 투채널 스레가 최초로 일본에서는 2007년에 투채널에 소개되고 나서 어느새 퍼져나가 아주 다양한 체험담이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같은 주제가 넘어오게 됐고 여러 방송국, 케이블 방송에서도 다뤄졌고 결국엔 일본처럼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할만한입니다. 이렇게 일본 밖에서도 구독자님들처럼 오컬트 마니아들 사이에선 유명한 강령술이 된 겁니다. 혼숨은 투채널에 소개되기 전까지는 서일본의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일본 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인 투채널에서 2007년에 이 놀이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그러자 괴기현상을 갈구하는 많은 인간이 체험담을 투고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여 혼숨은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체험담들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투채널에 소개된 뒤 진짜로 혼숨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 괴기한 현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했더니 장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험담 1.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혼숨 중에 난리도 없는 소리가 들렸다 하는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아무도 없을 집안에서 테이블을 손톱으로 두드린 소리가 나거나 발소리가 들렸다는 사람도 있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혼숨이 강령술이란 걸 상기하면 이상한 소리는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체험담 2.
TV 영상이 흔들렸다. 자주 들리는 심령현상 중 하나로 TV의 영상이 흐트러지며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혼숨 중에도 이런 현상은 자주 나타나고 있죠. 혼숨을 할 때는 TV를 켜두는데요. 그 TV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설로는 심령현상은 자기장과 관련돼 있다고 합니다만 왜 TV 영상이 흐트러지는 건지는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체험담 3. 욕조의 물이 검붉게 물들여졌다. 혼숨을 하면 인형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룰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가지 이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네요. 어떤 체험담에서는 인형을 가라앉히고 1시간 후에 욕조를 보러 가봤더니 물이 검붉게 변해 있었다고 투고하고 있습니다. 인형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조건 아래에서 두 번째 인형을 가라앉힌 결과 물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험담 4. 인형이 사라졌다. 혼숨 체험담에는 거짓말 같은 사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욕조에 가라앉혀 두었을 인형이 사라졌다는 체험입니다. 혼숨 중에 이상한 소리나 아이의 목소리 등이 들려 무서워졌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인형을 가지러 갔더니 인형이 사라졌다 라는 겁니다. 진짜로 인형이 사라졌다는 투고가 굉장히 많으니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혼숨을 끝내려면 스스로가 끝내든가 인형에게 발견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라진 인형은 구독자님들을 계속 찾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체험담 5. 귀신이 보였다. 혼숨으로 불러낸 귀신을 보고 말았다. 라는 체험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제각각으로 남자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성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하는 등 특정된 귀신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개 중에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실신해버린 사람도 있는 모양으로 투고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됐다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혼숨으로 불러낸 귀신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진 귀신이라고 합니다. 갈 곳 없이 헤매는 그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여도 이상하진 않을지도 모르겠네요. 체험담 6. 밤에 가위에 눌렸다. 사람이 밤에 가위에 눌린다는 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가위에 눌렸다는 후일담은 혼숨으로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받아 그런지도 모릅니다. 특히 암시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현실과 암시의 세계에 대한 구별을 잘 못하게 되고 맙니다. 혼숨은 흥미 위주로 시작하면 자신의 정신을 해치고 마는 위험한 짓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체험담 7. 쌓아둔 것이 마구 쓰러졌다. 체험담 중에는 쌓아놓았던 게임 CD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숨어있는 옷장문을 덜컹대며 흔드는 등 귀신이 실제로 행동을 하는 체험담도 많습니다. 2시간 안에 끝내야만 한다라는 제약도 있는 혼숨인데요. 아까 이 2채널의 참처럼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다소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담 8. 휴대폰이나 전자기기가 고장났다. 귀신에 관계된 건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혼숨을 했던 것으로 인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가 고장났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혼숨을 하는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화면이 블랙이 되면서 고장났다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찍히고 싶지 않은 귀신에게서의 경고였을까요? 체험담 9.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험담 중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하던 중 괴기현상이 보였을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혼숨이 강령술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는 건 귀신이 오지 않았을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혼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험담을 살펴보면 혼숨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가까이로 불러 숨바꼭질을 하려는 것이라 그 위험은 헤아릴 수 없는 거 아닐까요? 2시간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상한 소리나 생소한 목소리,
TV의 잡음 등의 공포를 느끼고 바로는 숨은 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혼숨을 하면 공포라는 트라우마가 남을 뿐 아니라 한동안 귀신이 근처에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한때를 풍미했던 고쿠리상과 비슷한 걸까요? 우리나라의 분신사바와도 비슷한 그것 말입니다. 이것들은 유명한 강령술로 책상 같은 것 위에서 고쿠리상이라고 불리는 또는 분신사바라고 불리는 귀신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본어 50음도를 쓴 종이나 볼펜과 종이가 매개체이듯 혼숨도 비슷한 강령술로 인형을 매체로 하여 떠돌고 있는 귀신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혼숨은 자기를 저주하는 행위일까요? 혼숨은 2채널에 의해 많은 사람에게 퍼졌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마추어가 쉽사리 손을 대면 안 된다 하는 경고문도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혼숨이 단순한 강령술이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형에 빙의한 귀신이 저주를 가져오는 악령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악령이 자기를 찾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재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혼숨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혼숨을 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숨 후 후회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은 게 중요하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손발이 달린 인형 또는 봉제 인형, 생쌀, 붉은 실, 바늘, 커터칼 또는 식칼, 컵, 소금, 자기 손톱, TV. 인형에 대해서는 안에 솜을 모두 빼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톱 대신 피나 머리카락을 사용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위험하니 그만두는 쪽이 좋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숨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겠죠. 사용할 인형 또는 봉제 인형에 이름을 붙인다. 안에 솜을 모두 빼낸다. 빼낸 솜 대신에 생쌀과 손톱을 넣는다. 붉은 실로 찢긴 부분을 꿰맨다. 욕조에 불을 채운다. 자기는 어디에 숨을까 정해놓는다. 한 컵 가득 소금물을 만든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손발이 있는 인형이나 봉제 인형에 자신의 손톱을 넣는다는 건 마치 지푸라기 저주 인형 같아서 조금 공포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혼숨이 실패하지 않기 위한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한 컵 가득한 소금물을 자기가 숨을 장소로 가져가는 걸 잊지 않도록 합시다. 앞 이야기에서 참은 그걸 잊는 바람에 옷장 안에서 몇 시간을 나오지 못했죠. 이것은 혼숨을 마칠 때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또한 혼숨을 시작하면 집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되도록 애완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2시간 이상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시간 이상을 계속하면 귀신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혼숨의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혼숨은 새벽 3시에 시작한다. 인형에게 이름을 붙인다. 인형이나 봉제 인형에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엔 땡땡이 술래라고 3번 알린다. 물을 채운 욕조에 준비한 인형이나 봉제 인형을 가라앉힌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TV만을 지직거리는 화면에 놓는다. 눈을 꼭 감고 10까지 센다. 커터칼이나 식칼을 들고 욕실로 가서 붙여놓은 인형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다 하고 말하면서 인형을 커터칼이나 식칼로 찌른다. 다음은 인형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엔 XX가 술래 한 다음 자기는 숨을 곳에 가서 숨는다. 이런 순서로 본인이 숨으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숨을 때는 컵에 담긴 소금물을 가지고 가는 걸 잊지 맙시다.
혼숨을 끝낼 때는 지니고 있던 소금물을 입에 머금은 채 인형이나 봉제 인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형을 찾으면 그 입에다 뿌리고 내가 이겼다고 3번 외치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건 인형이 사라졌다 라는 체험담입니다. 인형이 사라졌다는 건 혼숨을 끝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저라면 무서워서 잠도 못 잘 것 같네요. 혼숨은 괴기현상을 느끼거나 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후일담들에도 그 두려움은 담겨있고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됐어 라는 후회를 입에 담고 있죠. 후일담의 두려움은 심령현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혼숨 규칙 중 하나는 사용했던 인형이나 봉제 인형은 소각 처분하는 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강령술인이 만약 귀신을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도 액마기 받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귀신을 쫓는 것도 포함해 액마기는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은 혼숨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규칙을 어기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하는 불안으로 정신에 병이 들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불안을 느끼기 쉬운 사람은 꼭 액마기를 받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혼숨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일담에서는 하는 방법을 실수해버려 했던 것을 후회하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계속 누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라든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정신적인 것도 많고, 있을 리가 없는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뇌가 공포의 스트레스로 오작동해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실제로 전자기기에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등 주변 물건들에 이변이 생기는 케이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죽은 어느 여성 옆에 생쌀이 채워진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하는 소문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혼숨을 행했던 사람이 실종되기까지의 동영상을 올려놓았던 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자기의 혼숨을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남자가 찍혀있고, 그가 숨자,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거나 거실 의자가 움직이거나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끌고 가겠다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미궁인 채입니다. 실제로 찍고 있던 남자 자신도 어차피 도시전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시점이 바뀐 복도에서는 사람의 그림자나 손이 찍히고 촬영자인 남성은 갑자기 토하기 시작합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물론 신빙성이 있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 않을까요? 혼숨은 게임도 있습니다. 히토리 카쿠렌보, 쿠라야미 카라노, 다슈츠, 혼숨, 어둠에서의 탈출은 진짜 무서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전 깜놀은 싫은데다 개 똥손에 1인칭 멀미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보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길. 게임 속에서도 혼숨 방법과 그 요소가 담겨있고 체험담에도 있던 인형이 사라졌다 하는 설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공포감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풀어 탈출하는 그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무서우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혼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게임에서 그 공포를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 예전에 닌텐도 DS 초기에 나왔던 어떤 게임에 혼숨에 대한 게 들어있는 공포 게임이 있어서 꽤 즐겼던 기억은 있는데 제목이 기억 안 납니다. 혼숨은 도시전설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음모론으로 어느 대학이 연구를 위해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령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도시전설을 넘어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오늘은 혼숨의 발단이 된 2채널 이야기와 혼숨하는 올바른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기분으로 손대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홀령이 실제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신적인 지장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